삶의 현장에서 사후 세계의 존재성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 물증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종교학적으로 관심을 끄는데요. 뭐 비유로 하자면 바른 지삼에 붙이고 있으면서도 이 월식이 둥글게 나타나는 걸 보고 지구가 둥글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월식 그 자체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본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할 수 있는 문제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내생이 있다는 것은 이미 물증에 의하여 증명이 되는 건데 그걸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도 있어요. 이른바 전생의 기억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증거 운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전생의 기억을 통하여 내생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는 원천 무효로 이미 파기되었다. 증거 능력을 상실한 가짜 증거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다지고 갈 생각인데 실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 전생이라고 하는 것의 기억과 관련하여서 우리 부처님께서 어떤 스탠스를 지니고 있었는지 또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으셨는지와 관련된 자료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부다의 관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몇 페이지를 한번 보시라고 추천해 주고 싶으냐 하면 20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우리 자료로 하자면 세 번째 경입니다. 이 세 번째 경이 이제 대화가 경이라는 경인데 그 세 번째 경 20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두 번째 하나 그럼 좀 붉은 글씨가 나오죠, 그죠? 나의 질문을 받은 니간타들은 그렇습니다라고 긍정했다. 나는 그들과 대화했다. 여러분 니간타들이요 그대들은 전생에 존재했다고 알고 있어 존재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 것이요 모릅니다. 그런 대화하기 소개된 거 여러분들 보시고 있으시죠, 그죠? 근데 여기는 니간타가 뭐냐면 이제 자인학교입니다. 자인학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나형 외도 수행하고 탁발도 하는 자인학교 이야기를 잠시 한 적이 있잖아요. 이 자인학교는 이 전생을 가지고 먹고 사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이 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전생에 내가 지은 업 때문에 벌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 그래서 우리 불교를 자인학교가 착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불교의 업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생의 일은 모두 전생의 업 때문이고 또 다음 생의 일은 모두 이 생의 업 때문이다. 이런 단순 논리를 가지고 업을 보는데 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에 지은 업이 이 생에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 생에 벌어지는 일도 뭐다? 다음 생에 저지른 일 때문에 벌어질 수도 있고 이 생에 지은 것 때문에 벌어질 수도 있는 거야. 고개. 시작부터 이게 무슨 강명진영이냐 이러고 들으면 안 돼. 근데 이제 그 자인학교는 일관되게 다생문내로 지어온 업이 이 생을 결정짓는다고 보고 이 생에 내가 좀 잘하고 못 잘하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지어온 업의 초마에 비하면 아무런 힘을 못 쓴다. 그래서 오직 거기는 그래서 숙업론 내지는 숙명론 그럽니다. 이때 과거는 전생을 뜻하거든. 전생적인 지은 업만이 이 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이게 이제 자인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인학교라는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제가 뭐냐면 전생이야. 맞습니까? 모든 일은 전생이 이루어졌다니까. 전생이 지은 업 때문에 이 생이 결정된다니까. 거기는 전생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근데 지금 부처님과 대화하고 있는 니간타들은 자인학교 수행자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일반 신자들한테 대라는 거, 그럼 니들 전생이 있었던 것 같으냐, 없었던 것 같으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만, 자인학교 전문가들은 프로들은 뭡니까? 전생이 있다가 무너져버리면 교리가 무너져버리잖아. 그 자인학교의 전문가들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게 대화다입니다. 뭐라고 부정 질문합니까? 그러면 전생에 당신들은 존재했다고 믿고 있어, 존재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 다시 말해서 전생이 있었어 없었어 하고 질문하고 있죠.  전문가들 뭐라고 답합니까? 모릅니다.
당시 인도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전생과 관련된 교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자인학의 수행자조차 부처님과 같은 금일이 가갖고 솔직히 말해라. 너 전생 기억나느냐 나지 않느냐고 딱 물어보면 뭐라고 답한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하수요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정황상 그냥 두루치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진짜 대단한 사람 앞에서는요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전생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 한국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주제가 아닌데 뭐 요즘 사람들이 수행한다고 해봤자 당시 인도인들만큼 수행했다고 할 수도 없고 당시 인도인들이 수행한다고 해봤자 자인학의 수행자들만큼 전생과 관련된 수행을 한 자들이 없습니다. 그들조차 뭐 부처님이 네 전생 기억하느냐고 물었을 때 기억한다 못한다? 모릅니다 라고 답하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자기 전생 기억했다라고 하는 주장은요 오늘날 사회에서 그런 사례는 사실 신빙성이 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치는 게 뭡니까? 부처님도 숙명통 얻었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수행 제대로 하게 되면 전생을 기억하는 신통을 얻는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육신통 안에 분명히 숙명통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부처님 뭐라고 하시느냐? 니들이 알고 있는 숙명통이 그 숙명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처럼 어제를 마치 비디오로 촬영해갖고 오늘 틀어보는 것처럼 전생이 마치 비디오로 이렇게 촬영한 걸 돌려보듯이 보는 그런 걸 니들 숙명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도 우리 시간에 너무 안 나온다. 나옵니다. 근데 몇 페이지도 그러진 안 나온다. 그건 책기를 봤다 읽어봤다. 왜? 읽어봐도 모르니까 안 읽어봐. 그렇다고 내가 묻는 대로 답을 딱 하면 이 질문하는 나는 기분이 좋다. 노래 이야기하지만 아주 좋아요. 그럼 또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비도 구질구질 내리는데도 말 않고 어떻습니까? 마음만큼은 뽀송뽀송해갖고 부처님 강의 들어오신 그 여러분들 선남자 선녀인들이 내 페이지 뭐 나오는지 모른다고 그거하고 시비 걸면 됐다 안 된다? 내가 생각해. 내가 바로 알려드리면 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 부처님 숙명통 이야기가 나와요. 몇 페이지냐면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네 번째 단락에 삼명하고 보입니까? 이 삼명이 뭐냐면 육신통 중에 마지막 세 개의 신통을 따로 떼내어서 삼명이라고 또 이름을 부릅니다. 그 육신통이 뭐냐면 신족통, 천통, 다신통 이 세 개하고 숙명통, 천왕통, 무신통 해갖고 후반부 세 개 이렇게 6개거든요. 그 후반부 세 개 숙명통, 천왕통 그리고 무신통 요걸 삼명 해가지고 숙명의명, 천왕의명, 무신의명 뭐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삼명 중에 첫 번째가 숙명통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봐라 전생 기억한다고 하는데요 하고 의심을 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미래를 가지는 것 같아요. 36페이지 여러분들 네 번째 단락 보셨습니까? 자, 또 원래 1번 한번 볼게요. 그런 이와 같이 삼매들어 순백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때가 없고 부드럽고 능동적이고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전생의 거처를 뭐 하나? 기억하는 알력을 얻기 위해 마음을 쏟고 기울인다. 전생을 기억한다는 말이 부처님 가슴 속에서 나오네요. 그죠? 그래야 수많은 전생을 뭐 한다? 기억한다네. 곧 하나의 전생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는 두 전생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는 셋 전생 또는 넷 전생 또는 다섯 전생을 기억한다. 또는 과거 10번째 전생부터 기억하기도 하고 또는 20번째 전생 또는 30번째 전생 또는 40번째, 50번째, 100번째, 1000번째, 10만번째, 수백번째, 수천번째, 수십만번째 전생부터 기억한다. 그런 여러 곡의 생성과 숙멸을 어떤 곳에서는 이러한 성씨, 이러한 모습을 지녔고 이러한 음식을 먹었고 이러한 즐거움과 괴로움을 겪었고 이만한 나이까지 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서 다른 곳에 재생했다. 그 다른 전생에서는 또다시 저러한 이름, 저러한 성씨, 저러한 모습을 지녔고 저러한 음식을 먹었고 저러한 즐거움과 괴로움을 겪었고 이만한 나이까지 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서 마침 여기에 재생했다라고 기억한다. 이처럼 수많은 전생을 모든 면에서 조목조목 기억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삼매에 제대로 들리면 수많은 전생을 조목조목 기억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전생 기억이라고 하는 통로를 원천 무효로 그렇게 봉쇄해버립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근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금 부처님의 이른바 이 숙명통 내지는 숙명의명을 읽어보면은 이게 뭘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벌써 알아채는 바가 있어. 알아채는 바. 지금 이 경전에 놓은 이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이걸 반일치 가능성을 없다 쪽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는 삼매에 깊이 들면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신심 좋은 글자들은 주로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걸 학술적으로 딱 걸어버리면요, 이건 메타포, 은유지, 실제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입니다.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다? 급이야, 급.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도 급 이전을 기억하는 걸 숙명통이라고 한다고 잠시 이야기했던 거 체크하신 분들이 계실까 몰라. 없어도 된다는데. 없어도 된다. 불교의 숙명통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칼프. 인도말로 칼프라고 하고 이걸 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칼프라는 말이 인도 사투리라는 카프가 돼. 이 카프를 전통적으로는 급파라고 소리 움직임을 해요. 카파, 급파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파자가 떨어져 나가게. 그래서 생긴 말이 급입니다. 일급할 때 급은 원래 인도 말이에요. 중국 말이 아니고. 그래서 1급하게 되면 이 급은 어떤 시간 단위를 이야기하냐면 우주론적인 시간 단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우주가 생성되어서 소멸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단위를 기본적으로 1급.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한 생전 기억한다, 두 생전, 세 생전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 급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생을 조목조목 기억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나?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야지 숙명통이라고 나라가 되어 있죠. 1급도 아니고 여러 급. 그러니까 하나의 우주의 종속기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가? 한 우주가 생성되어 끝나고 그 우주가 생성되어 끝나고 그 수는 제한이 지금 없어. 그러니까 그 한 우주가 생성되어서 끝난 그 긴 시간 속에 생명체의 시간이라고 하는 횟수는 얼마나 많았겠어. 그래야 안 되네요. 지금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만 하더라도 벌써 뭐 139년이 되었니, 140년이 되었니.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통 100년씩 산다고 치더라도 100년 살다가 죽어서 또 태어나서 100년 산다 하더라도 100년을 130억에다가 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1억 3천만 번을 나고 죽고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한 급도 아니고 뭐다? 여러 급이라고 그랬죠.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는 횟수는 사실 굉장히 확률론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한 100년 버티는 그런 생명체의 종속기간은 행운이거든. 아주 하루살이처럼 뭐다? 하루도 치고 못 살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하는 것도 해보면 한 급 동안에 한 생명체가 나고 죽는 횟수를 만약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잘 안 될 거야. 맞아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걸 말하자면 횟수의 급이 한 급도 아니고 뭐다? 여러 급이야. 그리고 그런 여러 급 속에 있는 어느 한 생 속에서 어디에 나갔고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떻게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조목조목 기억한다는 말 그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정보량이 무한대라는 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두뇌의 기억 능력은 유한해.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이 머리가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의 용량은 유한한데 기억해야 될 지금까지의 전생의 정보량은 뭐다? 무한한 거야. 유한한 능력으로 무한한 정보량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산술적으로 답이 안 나오지. 맞아요, 여러분들?
그때 전생만 기억한다면 그까짓 거 지금 머리로 기억을 한다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 기억하듯이 그렇게 기억하면 기억한 거 아닙니까? 이건 한 생도 아니고 두 생도 아니고 10만 생도 아니고 1000만 생도 아니고 뭐다? 그 안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생 속에서의 모든 사건을 조목조목 기억할 있는 정보이 아닌 무한대가 됩니다. 그 무한대의 정보량을 유한한 인간의 능력으로 나누어봐 여전히 무한대야. 못한다는 소리야. 계산이. 그러니까 이건 이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해요? 겁이라는 말의 비밀을 내가 지니고 있다 그랬어. 겁이 뭔가가 답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고급 불교로 넘어가는 말하자면 연결고리거든. 그래서 그건 거기서도 따져야 되지만 이 흐름 속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 챙겨야 될 거는 뭐거든. 불교의 숙명 통을 비디오 촬영한 거 오늘 되돌려 보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가장 전문적인 전생 전문가였던 니강사들 수행자들조차 전생 기억 모릅니다라고 답하고 있고 부처님의 숙명통도 따지고 보니까 어떻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숙명 전생 기억 그건 아니더라.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전생의 기억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생의 기억이라는 걸 가지고 이걸 내생의 증거 물증으로 삼는 거 그건 온당한 접근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지. 뭐 그게 온당한 접근이기만 하면 괜찮아요. 금생이 전생이 내생이기 때문에 전생이 확실하지만 하는 어떻다? 내생도 확실해져 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확실하지. 무한하고 누군가 하는 전생 기억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나에게 불가능하잖아. 그럼 그건 증거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경전적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했지만 불교보다도 더 전생의 진심이 말하자면 당시 인도의 종교 유파가 뭐였다? 자기가교였거든. 그 자기가교 수행자들이 전생 기억하냐고 부처님께서 찔렀을 때 뭐다? 모릅니다라고 답한 건 의미심장해. 걔들이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거 전공 있는 것들이. 그리고 부처님 안에 들어가도 숙명통과 관련된 정보는 뭐다? 급이라는 단어가 은산철벽처럼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눈치채야 된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걸 읽는 그대로 풀어버리면 뭐다? 기억해야 될 정보량은 무한대에 가깝고 우리의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은 뭐다? 그래 어디 점심을 뭐 먹었는지 모르는 기억력들을 가지고 뭘 기억한다고? 나 참 이 말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디 점심 뭐 먹었어요? 생각해야 되잖아. 맞아요, 떠오른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최고의 가까운 기억 능력을 가지고 무한대의 정보량을 기억한다고 그런 말이 어딨어? 정말 만나니 컴택했어.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전생의 기억과 같은 아주 유력한 증거 후보자조차도 딱 가짜 증거로 밀어낼 정도로 지금 엄격하게 증거 수집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찾았다는 거야. 그럼 나는 뭐다? 니들도 다 갖고 있다. 내가 갖고 있듯이 니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니들도 지금 이 현장에서 바로 이겁니까? 하고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어. 단지 그게 그 증거인 줄 모르니까 지나칠 뿐이다. 그래서 오늘 그 증거가 뭔지 드디어 공개하기 시작한다 그랬죠? 네. 좀 기대감을 갖고 오셨어요? 네. 전혀 기대 안 한 것 같아. 이 구멍이 숭숭한 걸 보면. 그러더라 말거라. 오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기대감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하는데 내생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먼저 나와 있어. 유물론적 과학자지. 이른바 자연과학자들. 우리가 흔히 과학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 자연과학자인데 이 자연과학자들은 내생 주장 안 합니다. 내생 없다고 합니다. 이 자연과학자를 이런 맥락에서는 유물론자라고 불러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유실론, 유물론 이런 말 들어가죠? 유실론 그럴 때는 있을 유자를 씁니다. 신이 세상에 있다는 이론이라고 있을 유자를 쓰는데 유물론 할 때는 오로지 유자를 써요. 이 세상에 물질뿐이다 이거 주장. 이 정신 같은 거 없다고 주장해요, 저 사람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거야. 왜? 우리가 내생할 때 내생의 의미를 가지려면 정신적인 어떤 것이 연결이 되어야지 의미가 있어.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생의 나를 인식하고 있었던 정신적인 어떤 것, 의식적인 어떤 것, 맞죠? 그런 것이 다음에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야지 그게 내생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그런 정신적인 어떤 것이 연결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내생이라는 개념이 승인이 안 되겠다. 오케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세상이 물질뿐이면 정신 자체가 없는데 다음 생에 무슨 내생 따지고 하느냐는 거야. 이거 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야기는 이 생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뿐이다? 물질뿐이다. 여러분들이 자세한 건 논리적으로 아직 연결고리가 없지만 일단 세상에 존재하는 게 물질뿐이고 정신이라는 게 더 이상 고유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죽으면 끝일 가능성이 크네 하는 느낌은 조금 받으셨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이 세상에는 물질뿐인가? 지금 우리 정신 활동을 하고 있고 의식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이거는 뭐야? 궁금해지시죠? 이거 난 물질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사람들.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물질뿐이다라고 하는 걸 누가 주장했다? 자연과학자들이 주장했다 그랬죠? 과학자들의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걸 과학이라고 해요. 응? 과학은 딴 게 과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도 있지만 인문과학도 있고 사회과학도 있고 있잖아요. 그 인문 뒤에 과학을 붙이고 사회 뒤에 과학을 붙이고 자연과학은 말할 것도 없고 과학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증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말을 붙여. 그럼 자,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물질뿐이기 때문에 죽은 뒤 저 세상이 없다고 주장할 때는 그 주장과 관련된 증거가 있다 없다? 그럼 증거가 있으니까 주장하고 증거를 가지고 주장하니까 자연과학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증거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는데 미리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는 일종의 역기대인데 기대를 할 만한 게 뭐냐면 이때 말하는 증거는 전부 진짜 증거지 가짜 증거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진짜 증거의 특징은 뭐가? 내가 봐도 그런 내가 돼야지 진짜 증거. 보편성. 알겠습니까? 과학자들은 그게 증거라고 내세우는데 나는 안 봐도 그거 안 보이는데 이러면 그것도 증거가 아니야. 근데 이제부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증거는요 걔들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보면 그래 보입니다. 자, 그 증거 공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말하는 증거는 내생이 있다의 증거가 아니고 뭐다? 내생이 없다 쪽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정신이 없는 물질은 얼마든지 존재하지만 물질이 없는 정신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야, 이게 다 확인해놓은 정보야. 응? 표정. 응?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은 한국말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은 뭐다? 외국말도 없는 표정 내지는 강력증 없는 표정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신이 없는 물질은 존재하지만 물질이 없는 정신은 존재하기 때문에 정신은 물질에 불과하고 따라서 죽음이 저 세상보다 따입니다. 자, 설명 좀 해드릴게요. 여기 마이크 보입니까? 이거 물질 덩어리죠? 여기에 정신이 있다 해야 돼요? 없다 해야 돼요? 여기에 정신이 있다고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도 물질은 지 혼자 잘도 존재해. 오케이? 정신이 있건 말고 물질은 얼마든지 지 혼자 존재성을 가지고 그야말로 존재해냅니다. 이걸 보고 과학자들이 뭐라고 했다? 정신은 없어도 물질은 존재한다고 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정신현상을 일으키고 나도 의식활동을 일으키죠? 그럼 정신활동과 의식현상은 반드시 몸이라는 물질 덩어리가 대중에 동반을 해. 관찰해보면. 증거는 관찰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 맞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의식활동을 일으킬 때 여러분 몸 없이 그 의식활동이 가능했을까 생각해봐.
좀 더 줄여 들어가면 두뇌가 없이도 여러분이라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를 경험하고 느끼고 말하고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봐라. 내 속에 있는 연결고리 하나만 스스로 절개해가고 말 딱 못해버립니다. 그게 하나도 안 됩니다. 이걸 보고 과학자들은 뭐라고 했다? 정신이 없어도 물질은 잘만 존재하지만 물질적 배경이 없이 정신 혼자의 고유한 존재성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정신없는 물질은 정신없죠 지금. 정신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야. 나 혼자 저렇게 이야기하거나 자연과학자들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어떻습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텀블러가 있다고요. 물질 덩어리예요. 여기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빙글빙글 웃고 있는 여러분들은 웃고 있는 얼굴이라는 물질 덩어리 그 속에 들어있는 내 세포 집합으로서의 물질 덩어리가 당시 동감해. 세상을 각자해보라고. 어떤 의식 현상이 물질적 말하자면 몸이라고 하는 물질적 기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현되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는가? 없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다? 귀신은 없다 그러는 거야. 우리가 흔히 장난삼아 이야기하는 귀신의 정의가 뭡니까? 몸뚱아리가 없는 정신 덩어리를 귀신이라고 그러죠. 그럼 귀신을 볼 수 있다 없다? 못 봐. 보려면 물질이 개입해야 보여. 의식이 어떻게 보입니까? 제3자에게. 그러니까 누가 봤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물질을 걸 보는 거지. 순수한 의식 덩어리는 보인다 안 보인다? 지도 지 의식이 안 보이는데 누가 봐? 그러니까 귀신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봤으면 그게 다 뭐다? 내 속의 자기 조작인 거야. 그래서 부처님도 뭐라고 그러셨다? 번뇌는 마음속의 악마다. 그렇지. 누군가 악마를 이야기하면 마음속의 번뇌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해라. 이 앞에서 조작한 거야. 그 귀신 타령들 하는 것들은 전부 그 사람들은 모두 한가하게 목표점을 향하여 줄기차게 다닙니다. 물질적인 배경이 없이 정신활동이 벌어지는 경우는 절대 없다. 자, 이거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 못 뒤집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도 치열해요. 한 봐요. 그러니까 증거 있다 하고 주장하는 순간 엄청난 전투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증거는 무슨 증거다? 진짜 증거다 하고 호기롭게 부처님께서 빛을 딱 끄는 순간 무슨 소리야? 진짜 증거의 차원에서는 없다가 먼저 선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딱 나온 게 뭐다? 정신없는 물질이 있어. 물질 없는 정신이. 이건 난공불락입니다. 재미난 것은 2600년 전 우리 부처님께서 교화하실 때 이미 저 이론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도 부처님 저걸 뒤집게 한판 해버립니다. 저걸 뒤집게 한판하는 증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만나게 될 증거가 갖고 있는 일종의 증거 능력 차원에서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절정입니다. 절정. 그리고 그런 걸 여기 간단히 해내는 유일한 종교가 불교야. 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하자면 학술적 현실 속에서는 다른 종교는 명함도 못 냅니다. 니들 하는 종교는요, 이 싸움에 뭐다? 그럼요, 팔도 한 번 내볼 수 없어요. 불교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뭐 여러분들은 뭐 날 좀 깔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금 할 게 없으니까 불교하고 있지 이러지 마시고 내 눈이 아니니까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한 곳에 바치고 자기 청춘을 거기에 바칠 때는요 바칠 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바치는 거야. 그렇게 하겠어요? 저도 뭐 제 청춘은 이미 흘러갔고 그거 뭐 아직도 청춘이라고 뭐 이야기했는데 립스 비쓴 줄은 잘 알고 내가 왜 그렇게 있어요? 기분이 좀 안 좋네. 청춘은 흘러갔고 뭐 별다른 없구나. 제가 불교 공부하다가 죽지 뭐 더 이상 뭐 딴 거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제 인생은 바친다. 바친다.
이 종교가 아니고는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오직 기독교는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고 이야기하지만, 나 진짜 그 도구말을 불교에 쓰고 싶어. 불교에는 구원이 없어. 명함도 못 내미는 것들이 무슨 구원 타령하고 있어? 야, 여기는 좀 이런 증거와 맞짱 뜬다니까. 그치, 그럼 우선 이제 저 증거가 얼마나 심각한 증거인가, 과학자들 이야기를 먼저 조금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결론까지 가는가. 그리고 저 팩트, 사실이 정말 죽은 뒤 저 세상이 없다는 결론에 어떻게 이르는가. 세 단계만 거치고 다 끝내보면 돼요. 그럼 비유 이야기는 좀 쉬울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이와 부부의 비유입니다. 똑같이 비유가 성립해요. 왜냐하면 아이 없는 부부는 있어도, 맞죠? 부부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뭐 사실론이 되었던 법리론이 되었던 부부가 있어갖고 부부 관계를 해야지 아이가 생기는 거지. 하지만 부부가 부부로서 살지만 아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 그러니까 아이 없이 부부가 얼마든지 살 수 있어도 부부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랑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임을 갖다가 비싸게 만들어갖고 운율을 따라주면 정신없는 물질은 있어도 물질 없는 정신은 없다는, 아이 없는 부부는 있어도 부부 없는 아이는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 없는 부부는 있어도 부부 없는 아이는 없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왜 하게 됩니까? 이거는 다른 말 하지 않나? 아이는 어디서 나왔다? 부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죠? A에서 B가 나오게 되면, A에서 B가 나오게 되면 B 없는 A는 있어도 A 없는 B는 없는 거야. 그게 이제 공식입니다. 그게 공식. 그럼 여기 I에 대비된 게 뭡니까? 정신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I에 해당하는 게 정신이잖아요. 그리고 부부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물질이었잖아요. 그럼 이 I는 정신으로 대체하고 부부는 물질로 대체하면 뭐다? 정신은 물질에서 나왔다가 돼요. 응? 우리 정신은 물질에서 나왔다가 돼요. 정신없는 물질은 있어도 물질 없는 정신이 없다는 팩트를 조금 밀고 들어가면 정신은 물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새로운 진술에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금방 떠오를 겁니다. 정신이 물질에서 나왔으니까 물질이 부서지면 정신도 부서지고 없겠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신이랍니다. 한 단계 더 밀고 들어가. 여기서 이 결론은 안 들어갑니다. 이걸 이제 남멸이라고 부르는데, 죽은 뒤 저 세상이 없다라는 이론을 우체다 바드 그래가지고 인도말로는 부르지만 뭐 우리 식으로 단멸론 겁니다. 끊어지고 멸진해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강조한 표현이 끊어질 단자와 없어질 멸자를 동시에 설명하고 단멸을 그래. 단멸하면 제거돼. 죽은 뒤에는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를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말이 뭐다? 단멸. 사실은 욕만 가지고는 단별로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신이라고 하자 물질에서 나왔으니까 물질이 부서지는 죽음을 맞이하여 정신도 사라져버렸는데 내생이 어딨어? 이렇게 도달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까? 있죠. 근데 아주 치밀합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드립니다. 그야말로 콩과 팥의 비유예요. 우리 식으로 하자. 콩 심은데 콩나고 팥이면 팥나죠.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콩에서는 콩 나오고 팥에서는 팥 나온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 콩에서는 콩 나오고 팥에서는 팥 나온다 그러면 물질에서 나온 거는 뭡니까? 물질에서 나온 건 물질이지. 방금 A에서는 A 나오고 콩에서는 콩 나오고 팥에서는 팥 나온데 나왔고 물질에서 그럼 나온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정신 일을 이거 중요한 논리다. 맞죠? 콩에서 나왔으면 콩인 거야. 그럼 우리 정신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이와 부부에 비유해서 물질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정신하고 불렀지만 그게 물질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는 이상 그것도 물질이네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세상은 뭐 뿌이다? 물질 뿌이다. 유능을 그랬으면 될 거야. 그 사람들이 그냥 세상은 물질 뿌이다라고 안 합니다.
지도 번역이 정신활동을 일으키고 있고 의식현상을 일으키고 이거 너무 때리면 안 되네. 지도 번역이 정신활동을 일으키고 있고 의식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면서 그 바보가 아니면 세상에 물질뿐이라는 주장을 할 것 같아요? 못한다고. 근데 뭐 정신없는 물질은 얼마든지 존재하는데 물질 없는 정신은 존재하지 않거든. 그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다? 정신은 물질에서 나왔다는 소리구나. 그럼 물질에서 나왔으면 그게 뭐다? 물질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건 물질뿐이지. 유물론 이렇게. 그냥 이미 지금 우리가 이 생을 산다는 것은 그냥 이런 식의 삶이 한 번 있을 뿐이지 또다시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다. 여기서 한 걸음 딱 더 들어가. 그리고 이제 이 결론에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물질에서 놓은 것은 이름이 정신일 뿐이지 얘도 결국엔 뭐가 돼버린다? 물질이 돼버려. 왜? 콩에서 놓은 건 콩이고 팥에서 놓은 것은 팥이듯이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날 이 자연과학자 이 유물론적 경향의 자연과학자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 내지는 의식 내지는 마음이라는 걸 뭐라고 이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 두뇌 있죠 두뇌? 두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의 단백질 분자 신경세포는 그러니까 두뇌는 신경세포로 되어 있고 신경세포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그 두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의 단백질 분자의 표면에서 벌어지는 전자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그러면 의식이니 마음이니 정신이 하는 용어를 썼을 뿐이지 그거 전자기적 현상에 불과하다. 전자기적 현상 알죠 여러분들? 삐직삐직삐직 전기 흐르는 거 그게 아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미세한 수준으로 특별하게 발현하는 게 우리의 의식일 뿐이다. 그러니까 fMRI, 기능성 MRI를 찍으면 그림이 나오는 거 여기서 전자기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전자기 현상을 필름에 찍는 거야. 그리고 청명구 박사 같은 위대한 뇌과학자는 그 fMRI 영상을 보고 어떻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역추적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갖고 제1의 호환과학상 나왔습니다. 요새 사진 찍어보는 건 뭔 소리 하는지 안다는 거야. 왜? 생각이라는 게 딴 거야 다른 거야. 전자기적인 현상의 조합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걸 사진 찍어봤는데 뭐 이렇게 뭐가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할 때는 전자기적인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저 생각을 할 때는 전자기적인 현상이 저렇게 나타난다. 그걸 구분을 낼 줄 아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거예요. 그 알고리즘 딱 갖다 박으니까 뭐다? 무슨 생각인지 무슨 생각이 달라. 이 정도까지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이거 전자기적인 현상이라고 말을 했지만 전류와 자기장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잘 하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 전류가 이렇게 전선이 있다고 전선에 전류가 이렇게 쭉 흐르게 되면 그 주위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마이클 패러데이가 발견한. 저게 이제 발전계의 원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선을 가운데 놓고 그 주위에 자스를 막 올리면 그 사이에 전류가 흘러. 그래서 전기 만드는 거예요. 역으로 전류를 강하게 흘리면 그 주위에 뭐다? 자석이 형성이 됩니다. 왜 그런 게 있어요? 초등학교를 좀 좋은 데가 필요해. 항상 그 이야기를 좀 해. 요새는 그 유치원도 전부 배울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이 돼. 근데 만약 전류를 끊어버리면 자기장 사라지겠지. 그 전류가 우리 몸을 지금 살게 하는 물리적 에너지고 비유하자면 의식이 자기장과 같다. 그러니까 물리적 에너지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육신이 죽음이라는 상태에 들어가버리면 그 주변에 형성되었던 자기장이 사라지듯이 뭐다? 정신이라는 것도 존재도 없이 뻔. 근데 어떻게 저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냥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고 엔조이 하면서 재밌게 살다 가라. 이게 오늘날 과학이고 오늘날 세상을 주도하는 주류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주류 이론에는 내생이라는 개념은 개입되지 않습니다. 정신이라는 것이 물질의 특수 현상에 불과한 겁니다. 정신이라는 것이 물질의 파생 현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그런 물질이 사라질 때, 다시 말해서 육체가 죽음을 통하여 부서질 때 파생 물질인 정신이 남아있을 리가 없고, 죽음을 통하여 물질이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근본 물질이 깨어질 때, 지금 말해서 특수 물질로서의 정신이라는 것이 존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 죽으면 뭐다? 이 이론을 궁극적으로 가져온 거야. 전류가 끊어지면 자기장도 사라지듯이 몸이 부서져 죽게 되면 그 뒤는 단면하여 끝나니라. 그게 요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식의 증거를 먼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굉장히 강력한 증거 능력을 지니고 있는 팩트입니다. 정신 없는 물질은 얼마든지 존재하지만 물질적 토대 없는 정신만의 현상은 뭐다? 결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험실에 가면은 사람이 두 개골, 뇌는 얼마든지 알코올 통 안에 들어가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얼마든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정신현상을 안 일으켜도 뇌는 얼마든지 존재해. 그런데 살아있는 정신현상을 일으키려면 살아있는 뇌라고 하는 뇌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뇌는 정신없이 존재해도 정신은 뇌 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한다? 정신은 물질에서 나왔음을 의미하고, 그건 뭘 의미한다? 정신이 물질임을 의미하고, 그건 뭘 의미한다? 그는 물질인 몸이 부서질 때 파생 물질인 정신도 흔적 없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그런데 무슨 사후 세계가 있다 없다? 야, 이게 오늘날이다, 오늘날. 어? 급탁의 세계가 아니고 경탁의 세계. 법화경에서 견해가 탁한 세계라고 하는 오늘날 세계는 내생 따위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세상.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생을 주장한다 그랬죠. 기독교도 사후에 천국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생 이야기 하잖아요. 이 과학이 그렇게 치고 돌 때 기독교가 막 원합니다, 여러분. 저 정강 앞에서요, 딱 고개 숙이고 뒷걸음지죠. 저 앞에서 딱 막장 떠면서 어떻다? 니들 결정적인 실수 하나 했다는 거 알아? 하고 빈틈을 휘지고 들어가는 유일한 종교가 있으니 그 종교가 뭐다? 조기불종거야 이게. 어? 조기불종.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그리고 이 전시관 그 전시관 요번 학기 들어와서 진행하는 제 강의가 제대로 여러분들 이해되셨는지 어떤지는 저로서는 말하기는 하지만 큰 기대를 할 수 없을 줄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말하자면 주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후 세계 위에 구축된 문화 현상입니다. 종교에서 사후를 빼버리면 종교는 무너져 버려요. 왜? 이 세계 다 안 되는데 뭐. 이 세계 내 소구 소망대로 다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깨달아라 깨달아라 이거죠. 이 세계 못 깨닫는데 뭐. 이 세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봐. 헤어지면서 승부합시다라고 헤어지면서 이 생에 부치될 사람 손 들어봐. 다음 생이 없으면 불교는 없어. 그럼 다음 생이 있다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그런데 없다가 들어가면 어떡해? 어찌할 거냐 이거. 야, 그래도 저를 완전히 뒤집게 한탄하는 증거를 부처님께서 찾아내셨고 그 니들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이 이야기는 흥미가 있다 없다? 야, 도대체 그게 뭘까? 그거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보면요, 함부로 다음 생에 그거 없다고 하고는 안 된다. 우리 니들이 주장하는 그 증거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나왔다. 어떡할래? 우리는 그 증거에 입각해서 다음 생 함부로 부정하지 않는다. 최소한 준비한다.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내 생에 득작부를 하려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연구를 하려고 애쓴다.
본래 불자의 자세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야. 이 이야기가 제대로 결론을 맺어야지. 그래서 저로서는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이야기가 상당한 정보 가치를 가진다. 내용은 어려울 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외만 조금이라도 해놔놓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행에 굉장히 신의적 발전을 준다. 그렇게 봐. 그런 이야기의 핵심적인 논리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공돼요. 근데 오늘 안 온 사람들, 이 바보들. 내가 바보라고 말할 사람이 아니야. 이 포항 사람, 포항 국자들인데 아쉬워서 그러고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어디 갔다고? 오늘 내 날 거다. 그건 가락해. 해야지 정동식. 오늘 이거 꼭 받아보세요. 잘하고 있네. 잘하고. 정동식 안 가고 여하게 있어요. 정동식도 중요하지만 뭐다? 내생이 있다는 증거의 등불을 밝혀야지. 맞아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양해를 하나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논리를 니들이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하면서 이 중요한 유물론적 과학자 집단이 내세우는 증거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증거를 증거답게 만드는 건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학이라는 건 그래요. 경전과 이정어로 주장을 하고 그리고 다른 종교와 대론에 가게 되면 물증과 논리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는 목소리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물증, 그리고 그 물증을 자문하는 논리, 증거와 논리가 있어야 돼. 증거와 논리만이 통하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머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한 논리를 증거를 증거답게 만드는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가 무슨 논리냐면 미리 들어두고 가야 됩니다. 기류 논리라는 게 있어요. 기류. 류는 이 오류거든, 오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택지가 A와 B 둘뿐인데 그 중에 답이 하나가 있어. 근데 어느 게 답인 줄 몰라. 그런데 어느 게 답이 아닌 줄은 안다. 그러면 어느 게 답인 줄도 알 텐데 이게 기류놀이야. 오늘 표정이 자꾸 건강지는 표정인데 강변기류놀이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가 나가시면서 빵하고 떡하고 두 개를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아무거나 니 먹고 싶은 거 먹어라 하고 나가셨다. 딱 들어가서 보니까 떡만 남아가 있어. 그럼 철수 뭐 먹은 겁니까? 와, 빵하고 떡 두 개나 줬는데 남아있는 게 떡인데 떡 먹었어? 진짜 따봉! 말이 좀 잘못 들었겠죠, 그죠? 빵하고 떡하고 두 개 줬는데 남아있는 게 떡뿐이면 뭐 먹었다? 빵 먹었지. 이게 돌아왔어. 그럼 우리가 철수가 빵 먹는 걸 직접 보지도 못했어. 우리가 본 거는 뭐다? 남아있는 떡뿐이야. 그러나 그걸 갖고 떴다 먹은 게 빵이구나라고 엄마가 아는데도 지장이 없어. 기류논리라는 논리를 썼기 때문에. 응? 기류논리. 그러니까 먹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 먹은 게 뭔지는 분명해. 떡이 남아있는데 안 먹었지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뭐 철수가 빵을 먹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어요. 바로 병원에 내리고 하고 내시경 꽂아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일정 속에 빵 소화되는 거 보면 빵 먹은 거지. 그리고 뭐 CCTV 촬영 달아놓고 돌려보면 빵 먹고 있네. 근데 그렇게 옹졸한 옹색한 방법 안 써도 돼. 남의 게 뭔지를 보면 먹은 게 뭔지를 알 수가 있다. 논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논리는 기류논리다. 부처님은 이 논리에 입각하여 증거 하나를 던지는데 이 증거가 저 증거를 뒤지게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쉬라고 정소리가 나니까 10분 쉬었다가
두째 시간에 저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